3번. 다음은 X제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박스에서 Y제 가격 변화에 대한 X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0.5이고 Z제 가격 변화에 대한 X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은 0.6입니다. 그리고 X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5일 때 다음 중 X제 수요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단 Y제 가격 변화 시 Z제 가격은 불변이고 Z제 가격 변화 시 Y제 가격은 불변이다. 이것은 박스에서 교차 탄력성을 구할 때 우리가 순수하게 Y제와 Z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의 정의와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수치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Y제 가격과 혹은 Z제 가격과 소득이 변화했을 때 이것이 X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영향의 조합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의 정의인데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정의를 이렇게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푸는데 응용을 해야겠죠.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상품의 가격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상품의 수요에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지, 즉 다른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X제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알고 싶을 때 Y제 가격이 변화했다고 하면 그 변화율을 PY분의 델타 PY라고 하고요. 그리고 분자의 X제의 수요량 QX분의 델타 QX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델타 PY분의 델타 QX 곱하기 QX분의 PY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것도 뭐 문제에 따라서 알아야겠지만 일단 요 밑에 있는 이 의미가 중요하죠. 이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X제와 Y제 간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0보다 클 경우에는 X제와 Y제 간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라고 하는데, 즉 Y제 가격이 상승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면 이 부호가 0보다 크게 되려면 X제 수요량이 상승해야 되겠죠. 즉 Y제 가격, 즉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Y제 소비량을 줄이고 X제 소비량을 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호가 0보다 크게 나오고요. 반대인 경우 교차 탄력성이 음수인 경우에는 X제와 Y제의 관계는 보완제라고 합니다. 즉 Y제 가격이 상승하면 X의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거죠. X제와 Y제를 보완해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재화인 경우에 이 Y제의 가격 상승에 의해서 X의 수요량에도 감소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의 부호가 0보다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차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이 두 재화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소득 수준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재화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역시 분모는 소득의 변화율이니까 우리가 소득을 M이라고 하면 M분의 델타 M이고 분자는 수요량을 Q라고 하면 Q분의 델타 Q가 되고 이것은 옆에처럼 델타 M분의 델타 Q, Q분의 M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 소득의 탄력성이 가진 부호에 따라서 재화의 특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하고요. 0보다 작으면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제 중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필수제라고 하고요. 1보다 크면 사치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갖고 실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면 친절하게 이 교차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의 값들을 주었고 소득 탄력성까지 다 주었죠. 일단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X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를 고르는 거니까
지금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수요가 증가하는지를 방향을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교차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얘기는 YJ 가격이 상승하면 X의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YJ 가격이 감소해야 X의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즉 YJ 가격은 감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 ZJ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 보면 플러스죠. 그러면 X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ZJ 가격이 상승해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음수네요.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소득이 여기는 감소해야 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에 있는 조합에서 이 YJ 가격이 감소하거나 ZJ 가격이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것의 조합으로 된 보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1% 뭐 인상, 1% 감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봅시다. YJ 가격이 1% 인상, 일단 얘는 아웃될 가능성이 크죠. YJ 가격이 인상인 건 다 제끼고요. 그 다음에 ZJ 가격이 인하인 걸 다 제끼면 되죠. 얘를 제끼면 되고, 소득은 인상인 걸 제끼면 되죠. 인상임을 제끼면 남는 건 4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들, 이게 만약에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 방향이 X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와도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쪽 요인이, 그 상승 요인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서 값을 구해야겠지만, 지금 주어진 탄력성 값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만 가지고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 4번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ZJ 가격이 1% 인상했죠. 그러면 교차 가격 탄력성이 0.6이니까 이쪽이 0.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모가 여기서 이제 ZJ니까 이것이 가격 변화율이 1% 인상을 했죠. 그러면 이 분모가 X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1%가 넘어가면 0.6%가 되죠. 그래서 0.6% 인상에 더하기 소득이 1% 감소했죠. 소득이 여기가 1% 감소했죠. 마이너스 1% 분의 우리가 구하는 거, 이게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5였죠. 그러면 이 1%가 이리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곱하니까 0.5%죠. 그래서 이게 0.5%가 되죠. 즉 이 4번은 X의 수요가 1.1% 증가하는 경우가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업 A는 자본 K와 노동 L만을 생산 요소로 투입하여 최종 산출물 Q를 생산하며, 생산함수는 Q는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이다. K와 L의 가격이 각각 스몰 r과 스몰 w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박스를 보니까 생산함수의 성질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 비용함수, 또 비용 극소화의 조건,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주어져 있고 목표 산출량이 주어졌을 때 노동과 자본이 이 목표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어떤 조합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생산 기술과 생산 비용에 대한 문제이네요. 자, 자본 노동이 주어져 있고 생산 함수가 지금 보면 콥 더글라스형 함수죠. 그리고 지수가 2분의 1, 2분의 1 해서 지수를 더하면 1이 돼서 이것은 1차 동차 생산 함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박스 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이다. 규모 수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어떤 생산함수 F가 있고 여기에 생산 요소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L과 K가 있다고 할 때 이 투입 요소를 람다배만큼 해서 투입을 했을 때, 즉
L 대신에 람다 L, K 대신에 람다 K를 대입했을 때 이것이 과연 람다 곱하기 F의 LK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규모 수익의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규모 수익 불변은 이것이 일치할 때 규모 수익 불변이 됩니다. 그리고 람다배만큼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원래 생산함수에다가 람다를 곱한 것보다 클 경우에는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하고요. 반대는 규모 수익 체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람다는 1보다 큰 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생산함수에다가 람다배 해서 정리를 했을 때 그것이 원래 생산함수 Q에다가 람다를 곱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람다배를 넣어보면 람다 K의 2분의 1승이 되고 람다 L의 2분의 1승이 되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람다의 2분의 1승과 람다의 2분의 1승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하게 되면 람다가 되고 나머지는 K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이 되죠. 즉 얘는 어떻게 되죠? 람다 곱하기 Q가 되죠. 즉 람다배만큼 해서 대입한 값들이 결국 정리를 하면 원래 생산함수에 람다를 곱한 것과 같게 되니까 이 첫 번째 경우가 돼서 규모 수익 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맞는 복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비용 C와 노동은 C는 EWL을 만족한다. 여기서의 비용이란 것은 비용 함수를 의미하는데 지금 노동의 가격과 노동량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비용 함수는 비용 극소화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데 지금 다에서 비용 극소화 조건을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비용 극소화 조건을 도출한 다음에 비용 함수를 도출하는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가 도출되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다라가 한꺼번에 풀리겠죠. 그런데 사실 이 비용 함수는 이 생산 요소의 가격과 생산량의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에 있는 이 비용과 노동의 조건식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비용 함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비용 극소화 조건을 구한 다음에 비용 함수에다가 이것을 대입해서 그냥 나오는 관계식일 뿐입니다. 실제 비용 함수는 따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 극소화 문제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미니멈 비용 C는 노동의 가격 곱하기 노동 투입량 더하기 자본의 가격 곱하기 자본 투입량이죠.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이것을 극소화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생산함수죠. 생산함수 Q바 어떤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니까 이 바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K의 2분의 1승 곱하기 L의 2분의 1승이 되죠. 이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비용극소화의 문제는 한계 기술 대체율인 MRTS LK와 노동과 자본의 가격 비율인 W 나누기 R 이것을 만족할 때 비용극소화가 되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 함수이고 코너에를 갖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것이 비용극소화의 조건이 됩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은 한계 생산성의 비율이죠. MPL 나누기 MPK고 이것을 먼저 구해보면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을 분자에 놓고 K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분모에 놓으면 되죠. 분자는 2분의 1 곱하기 K의 2분의 1승 곱하기 L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분모는 2분의 1 곱하기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L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면 분자 분모하면 분자는 L이 이 Q보다 한 차수 작은 애고 분모는 이 K가 한 차수 작은 애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K 나누기 L이 됩니다. 이게 좌변이고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생산 요소의 가격 비율인 W 나누기 R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로 정리하면 K는 R분의
W 곱하기 L이 됩니다. 여기서 다를 판단할 수가 있죠. 비용국사 조건은 K는 W분의 RL로 되어 있는데 이 생산연수의 가격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비용국사의 조건을 이 비용함수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래서 나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K는 R분의 W 곱하기 L을 이 비용함수에 대입을 하면 C는 WL은 그대로 있고 더하기 R 곱하기 K 대신에 R분의 W 곱하기 L이죠. 이것은 여기가 소거가 되니까 WL이 두 개가 있으니까 EWL이 되죠. 그러면 나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비용과 노동은 C는 EWL을 만족한다. 네, 비용국사 조건을 대입을 해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이제 나를 구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요소수의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조건부 요소수의 함수는 이 우리가 구한 비용국서와의 이 조건을 생산함수에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요소수의 함수라는 것은 앞에 그 조건부라는 것은 일정한 산출량을 생산한다는 조건 하에 라는 뜻이고, 요소수의 함수는 기업이 투입하고자 하는 요소의 수요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죠. 그래서 L스타를 구하고 K스타를 구해서 이게 맞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이 조건을 우리는 이 생산함수에 대입해서 L과 K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K는 이 형태를 대입해서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Q바는 K 대신에 R분의 WL 들어가니까 이것의 2분의 1승 곱하기 L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R분의 W 곱하기 얘와 얘는 L이 되죠. 여기 2분의 1이 붙어 있고요. 그러면 L에 대해 정리하면 L스타는 이게 넘어가니까 W분의 R 2분의 1승 곱하기 Q 바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노동의 조건부 요소수요 함수고요. 이제 자본의 조건부 요소수요 함수를 구하면 이것은 L에다가 R분의 W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R분의 W를 곱하면 이것이 R분의 W의 2분의 1승이 되죠. 그리고 Q 바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조건부 요소수의 함수를 구했고요. 근데 라에서 R이 100이고 W가 1이라고 했고 목표 산출량 Q 바가 50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대입해서 이 값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L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W가 1이고 R이 100이죠. 곱하기 50이네요. 그럼 얘는 100의 루트니까 10이고 50을 곱하면 500이죠. 그리고 밑에 K스타는 R분의 W니까 R분의 W 100분의 1의 루트니까 10분의 1이죠. 곱하기 50은 이것은 5가 되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노동은 500단위 맞는데 자본이 6단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5단위가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가, 나가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비용함수 C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함수에다가 방금 구한 조건부 요소수의 함수인 L스타와 K스타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비용함수가 되죠. 그러면 비용함수 C는 W 곱하기 L 대신에 L스타를 대입하면 되죠. W분의 R에 2분의 1승 Q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R 곱하기 K 대신에 K스타 R분의 W에 2분의 1승 Q 바가 되죠. 얘랑 이 개수를 정리하면 WR 2분의 1승 Q 바가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W 곱하기 R에 2분의 1승 곱하기 Q 바가 돼서 정리하면 2 곱하기 WR 2분의 1승 곱하기 Q 바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는 생산 요소의 가격과 생산량 Q의 함수가 되고,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 되고 Q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 됩니다.